안녕하세요. 에이슨TV 인약사입니다. 제가 인씨는 아닌데요. 제 채널에 처음으로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인약사라고 불러주셔서 이제부터는 인약사로 가려고 합니다. 뚱뚱한 간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오늘은 뚱뚱한 간, 즉 지방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이어트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는 이제 영어가 한국어 속에 들어와서 한국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잖아요. 그런데 한국과 영어권에서 쓰이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외래어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언어는 문화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약속이라서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다르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지 이제 영어권의 사람들과 이제 얘기할 때 오해가 없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하면 체중 감량, 즉 살 빼기죠. 오늘의 주제도 뚱뚱한 간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즉 간에 살을 빼야 된다. 영어권에서는 다이어트 하면 식단, 식습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우 칼브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 헬시 다이어트 하면 건강한 식습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담이 너무 길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은 무게가 대략 1.2에서 1.5kg 정도고 이제 심장의 4배나 되는 가장 무겁고 큰 장기입니다. 가슴 아래 오른쪽에 위치하고 정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대사 기능, 각종 영양소의 대사 및 저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고 담즙을 생성하고 배출합니다. 합성 기능, 인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혈중으로 배출합니다. 해독 기능, 유해한 물질들이 체내에 침입하면 이제 이걸 파괴하고 독소를 해독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각종 약물이랑 이제 알코올 이것들도 간에서 대사돼서 분해가 됩니다. 간은 뚱뚱해져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이제 그러다 병이 진행되면 메스껍고 이제 복부 통증, 어깨 통증, 두통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그러다가 간경화, 간경변, 그리고 간암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증상 말고도요, 이제 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다 분비돼서 자주 피로해지고요. 또 에스트로겐이 과다 분비돼서 남자는 여자처럼 가슴이 나오기도 합니다. 간은 왜 뚱뚱해지나요? 먼저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뚱뚱해지는데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술을 줄여서 간이 쉴 수 있게, 그래서 회복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또한 간은 디노보 라이포제너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뚱뚱해지는데요. 디노보는 from new, 라이포는 지방, 제너시스는 making beginning, 이것들을 합치면 the making of fat from new things, 즉 어떤 새로운 것으로 지방을 만들어낸다. 비만은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지방간, 뚱뚱한 간 역시도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가 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간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사실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어서 적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과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당을 합친 걸 말하는데요. 단순당 중에서도 프룩토스는 다른 당분에 비해서 20배 이상이나 간에 안 좋은데요. 프룩토스는 액상과당, 즉 옥수수 시럽에 많이 들어가 있고 콜라 같은 소다에는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다를 드시지 마시고요. 소다는 백해의 무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소다 말고도 단순당이 이제 많이 들어간 음식들, 예를 들면 쿠키, 케이크, 사탕, 파스탕, 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능하면 단순당의 섭취를 제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간헐적 단식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장시간 음식 섭취를 안 하면 이제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연료로 바꾸는데요. 이때 간에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게 되고 간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채, 과일, 좋은 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추천드린데요. 여기서 동물 시험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험은 쥐한테 메티오닌과 이제 콜린이라는 콜린이 없는 식단을 주었는데요. 결과는 이제 체중은 줄었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방 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로 비슷한 시험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같았고요. 이제 뭐 이런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MCD 그룹이라는 게요. 메티오닌 콜린 디피션시 그룹, 즉 메티오닌과 콜린이 없는 식단을 준 그룹에는 이제 이렇게 간에 손상이 오게 된다. 그래서 간이 나쁘신 분들께는 이제 콜린과 메티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추천합니다. 콜린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보면요. 뭐 계란, 크릴, 소외간, 유제품, 뭐 콩, 견과류, 씨앗류의 배축과 식물. 메티오닌이 풍부한 음식은 이제 동물성,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있고요. 두부, 콩나물, 녹두, 뭐 시금치, 콩 등등이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말고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에이슨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번엔 간장약, 간에 좋은 영양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